네, 오늘도 슈퍼맘 리턴즈 1부는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윤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 힘이 되는 알찬 정보 준비해왔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이윤정 선생님 모시고요. 저희가 이 시간 조금 특별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그동안 많은 직업들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직접 시청자 전화 연결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더 풍성한 내용들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선 선생님과 함께 직업상담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도 이런 직업상담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완전 이제 전문 분야이실 것 같은데 직업상담사에 대해서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소개해드리는 직업 중에 가장 잘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소개하시는 기분으로 그렇죠. 하시면 약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떨리기도 합니다. 네. 네. 직업상담사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상담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직업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직을 준비하시는 구직자라든가 이런 미취업자들한테 적절한 직업 정보도 제공을 해드리고 또 어떤 직업이 이런 분들에게 잘 맞을지 이런 진로 선택에 관한 고민들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취업을 하신 후에도 사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에 적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거나 직업을 바꾸는 전직 등등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요즘 또 빼놓지 않고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은퇴나 실업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이 필요한 상담이라든가 도움을 드리는 보조자 역할을 하는 직업이 직업 상담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개념 파악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보다 구체적으로요, 이걸 직업으로 삼았을 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나요? 사실 직업 상담사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네. 직업 상담사가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사실 직업 상담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직업 상담사라는 거는 직업의 이름이라기보다 자격증의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직업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직업 진로 전문가 이렇게 명칭을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리듯이 워낙 업무 분야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거든요. 만나는 대상이라든가 상담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같은 직업 상담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분야나 대상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도 사실 그동안 이 직업 상담사와 유사한 직업들을 많이 소개를 했죠. 해드렸어요. 네네. 뭐 커리어 코치도 있었고 청소년 진로 코치, 뭐 직업 큐레이터, 전직 지원 전문가, 직업 상담사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직업들인데요. 그쵸. 이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자격증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 자세히 업무적으로 보면요. 상담 오시는 분들의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이 잘 맞을지를 알기 위해서 적성검사라든가 흥미검사 같은 이런 직업 심리검사들을 실시해서 결과도 해석해드리고 거기에 맞는 직업이라든가 직종을 추천해드리는 이런 일들도 하게 되고요. 네. 또 이제 대상에 따라 청소년이냐 여성이냐 아니면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중고령자, 일반 실업자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서 거기에 적합한 여러 가지 직업 진로, 지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그런 업무들도 하게 되고요. 네. 또 요즘 저희도 많이 보는데 장기간 실직 상태가 지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갑작스럽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을 하시게 되면 네. 이 심리적인 고충이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심리적인 심리 안정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심층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다 동시에 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느냐, 어떤 대상을 주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맞는 업무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맡고 있고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그런 직업이라서요. 특별히 좀 갖추고 계셔야 될 그런 소양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갖추셔야 될 소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공감 능력 같은 것들은 어떤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던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소양이 아닐까 싶고요. 네. 그다음에 직업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직업
직업들도 많고 새로 생기는 직업들도 많은데 이런 어떤 직업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끔 수집하고 네. 전달해드릴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겠고요. 또 이제 특강이라든가 강의 형식의 상담을 많이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네. 이런 강의에 필요한 어떤 스킬들도 좀 갖추시면 예, 직업 상담사로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네, 정말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본인의 적성과 이 직업의 딱 그 소양이 딱 네. 맞아 떨어지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면 어떤 내용들을 먼저 좀 챙겨야 될까요? 예전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많이 이렇게 보급되기 전에는 뭐 사회복지 쪽에서 근무를 하셨거나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시작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대부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은 필수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자격 시험에 응시를 하셔서 2급 자격 정도는 기본으로 취득을 하셔야지 되겠고요. 취업하는 데 있어서나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학력이라든가 경력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최근에 보면 이제 취업을 하실 때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경우가 좀 더 유리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보면 청소년 특히 상담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진로 상담이면서도 진학 상담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직장 상담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구직자 분들도 점차적으로 이제 학력이 좀 고학력자이신 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좀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한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업 정보나 이런 것들부터 직업 상담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후 관리라든가 상담 기록들을 위해서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 정보 검색 능력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한 방법까지 이렇게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직접 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 중에 한 분 저희가 연결해서 직접 어떤 점이 궁금한지 좀 들어보고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지금 돼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여기 함양에서 있는 박영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 이렇게 전화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어서 연락 주셨다고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직업 상담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니까 네. 지금 함양에서는 그 학원 같은 게 없고 진주 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진주 네. 쪽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해보니까 학원 같은 게 공부하는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 저희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좀 구해보겠습니다. 보통 직업 상담사 자격 따시려면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학원을 다니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세요. 그래서 사설 학원에 네. 가시면 이제 직업 상담사 2급 대비반이라고 해서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 나눠서 대비반이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런 네. 학원들이 보통 이제 저희가 그동안 방송하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그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제 있잖아요. 그걸로 지원이 예, 예. 대부분 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배움 예. 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학원에 가서 이제 수업을 받으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신데 이제 하나 예. 문제는 우리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양군에는 고용센터가 일단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예, 예. 또 이제 학원도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떡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독학을 네. 하시거나 아니면 예.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행히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평생학습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또 예.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무료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참고로 여기 직업상담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네. 어학이라든지 그 이외의 자격증 강의들이 무료로 많이 게시가 되어 있는 네네. 그런 사이트니까요. 이런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고 우리 시청하고 네네. 계신 분들도 직업상담사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교육들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뭐 또 예, 예. 다른 궁금증 없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올해 2016년도에 시험은 언제쯤 있을까요? 시험. 올해 시험이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 자격증 뭐 시험 일정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예. 직업상담사 시험이 1년에 3번 정도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시험이라고 시행을 하는데 보통 예. 이게 일정이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모든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이런 합격 여부, 원서 접수 이런 것들을 다 이 사이트에서 하게 되거든요. 직업상담사가 꼭 친해져야 되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큐넷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예, 들어가 예, 보셨으면 큐넷, 예. 좋겠고요. 네. 올해 시험 일정은 제가 좀 찾아봤는데 2회 네.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1일에서 4월 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네. 3회 시험 같은 경우는 8월 2일에서 8월 8일까지 원서를 접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네, 네. 필기 시험 접수를 이때 하는 거고요. 필기 시험을 보시고 필기가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네. 이제 일정에 맞춰서 2차 시험 접수를 하고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시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시험은 네. 총 5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필기에서 1차에서 5과목을 보게 되는데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직업 정보,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 노동관계 법규, 그래서 과목명이 네. 조금 딱딱한데요. 이렇게 5과목을 시험을 보게 되고 20문제씩 객관식, 사지선다형으로 보게 됩니다. 시간 한 150분 정도 시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실기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뭐 10줄에서 15줄 정도 이렇게 약술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직업상담 실무 전반에 관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보실 때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 같은 경우는 필기 이제 5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 맞으셔야 되고 전체 5개 평균을 했을 때 60점 이상.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높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합격이 안 되시니까 요거 주의하셔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과목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60점 이상 득점을 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설명 들어보시니까 네. 시험 좀 열심히 공부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제가 조리사 자격을 한번 따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공부를 네. 하면 지금은 노령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면 네.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들 가족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하든지 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합격되면 참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아우, 인사도 드릴 수 정말 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네. 합격하시면 저에게 꼭 연락 좀 다시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시청자의 궁금증으로 저희가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 직업을 또 원하시고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생님.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힘내시라는 한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 현장에서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응원해드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자격증을 따면 다 된다라고 보시지 말고 본인이 좀 더 뭐 예를 들면 요즘 청년 취업도 있고 그다음 장년층이나 우리 프로처럼 경력 단절 여성을 대하는 이런 프로들도 있는데 네.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직업소개소라는 것을 창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 취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어떤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신다면 네. 창업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좀 더 특화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취업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 취업을 할 것인지 또 내가 상담사가 돼서 진로를 추천해 줘야 될 때 이 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런 직업들이 좀 더 잘 맞겠다 이런 것들을 요즘은 지역에서 고용이라는 것이 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시야를 갖추시는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이제 자격증
자격증을 딴 이후에 좀 더 취업도 원활히 되고 맞아요. 또 이제 업무 수행도 잘 하실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정말 지금 딱 필요한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확고한 이 직업의식과 함께 앞으로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반드시 먼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어야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알찬 내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부 순서 좀 특별하게 꾸미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슈퍼맘 초대석을 통해서 또 특별한 분 모시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독서 지도사 박미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독서 지도사 박미애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박미애 선생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또 이유가 있다고 해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실 예정인지 좀 간단히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독서 지도사의 역할이라든지 독서 지도사가 되기 위한 과정,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서 독서 지도사로 일하게 된 계기 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이제 직접 겪으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해주실 거니까요. 많은 분들께 정말 귀감이 되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선생님의 직업인 독서 지도사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독서 지도사란 어떤 직업인가요?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아이들과 같이 읽고 이제 뭐 말하고 쓰고 토의 토론하는 과정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런 단계를 적용을 하고 네. 그것을 평가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런 활동을 왜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한테 잘 하지 못하는 걸까요? 엄마는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한테 너무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의외로 국문과 전공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전공을 살려서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전문가는 따로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집에 이제 아이들 독서, 뭐 토론 같은 거 좀 이끌어 주시는 이런 독서 지도사 선생님 집에 오셔서 아이들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확실히 수업 진행하시는 게 정말로 좀 다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하시는 역할들을 보니까 학교에 계시는 국어 선생님과 좀 비슷한 그런 롤을 맡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이 두 선생님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어휘를 가르치고 글 쓰고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하는 거는 비슷하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독서 지도사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책을 가지고 탐구하고 고민하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끊임없이 발문을 주면서 도와주는데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지식을 넣어주는 수업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자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강의가 되지 않고 뭐 서너 명이 모여서 토의 토론 수업을 한다거나 네네. 1대1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개인 수업으로 하면 조금 더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이 하나하나의 특성을 살려서 그 안에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분명히 좀 남다른 소양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같은 분들, 어떤 소양 갖추신 분들인가요? 특별한 능력은 필요하지 네. 않고요. 일단 책을 좋아하고 네. 아이들을 좋아하면 충분한 조건이 되고요. 그것만으로 되나요, 선생님? 그럼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되면 네. 독서 지도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심이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혹시 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과 제가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수업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에 대한 애정,
열정,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일단은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근데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해도 이걸 또 직업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분명 힘드신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십 권씩 책들이 출판이 되고요. 네. 그런 책들을 끊임없이 읽어야 되고 연구하고 이제 새로운 것을 공부해 나간다는 게 네. 조금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요. 네네. 저희가 수업을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방향성이 틀어질 때도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네네. 그것이 또한 독서 지도사의 매력이기도 해요. 늘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네. 이제 새로운 것에 다시 도전을 하고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굉장히 힘드신 점일 것 같은데, 자, 그런 부분이 정말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매력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같은 이런 독서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뭐 이런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은 독서를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아동 발달학이라든지 네네. 독서 지도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들은 독서 지도 양성 과정에서 들으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일단 듣고 나서 자격 검증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시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취업하기도 조금 용이하시고요. 아, 네.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네, 시험 네. 봐가지고 따는 네, 건가요? 시험을 봐야 돼요. 아, 네. 그래요. 네, 근데 네. 이게 국가공인으로는 아직 없는 네, 걸로 알고 아직까지 있는데. 국가공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의 그런 자격증이 이제 각자 있을 텐데요. 관심 있는 쪽으로 문의를 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이들 열심히 키우시느라 10년 동안 경력 단절을 겪으셨다가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된 케이스잖아요. 네. 일을 다시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희 아이가 이제 한유리 독서 지도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제가 끊임없이 선생님 댁을 드나들면서 선생님께 책도 빌리고 하면서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셨어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해본 적이 없었던 거라 조금 주저하기도 했는데 네네. 선생님이 아이한테 책을 바르게 읽고 접하게 해주는 것만으로 좋은 거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을 시키다가 네. 그 선생님의 아이의 선생님이 선생님께 이 독서 지도사를 권유를 하셔갖고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어떠셨나요? 일을 그만두고 나서 가정에서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감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아, 네네. 그래서 많이 주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시고 일을 네네. 시작하신 거죠. 네네. 근데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네. 제가 지금 선생님을 쭉 관찰한 결과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도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뢰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네.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왜 독서 지도사를 선택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매번 책을 읽으면서 이제 새로운 책을 접하게 되면서 저를 성장하고 아이들에게도 책을 좀 더 밀도 있게 이렇게 접하게 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 우선 우리 아이들부터 네네.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느끼시는 보람도 분명히 크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어떤 게 있을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할 때 처음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내용 파악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느낌 같은 걸 굉장히 소극적으로 말하지만 이제 수업을 좀 하면서 자기 내면의 소리들을 이제 내면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과 주인공의 이런 경험들도 얘기를 해서 네. 새로운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또 글도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네네.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런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뭐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사실요 이런 직업을 할 때 이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답변을 아이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뭔가를 던졌을 때 이 네. 직업에 대한 어떤 매력과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아이들마다 책을 읽었던 경험이나 느낌, 자기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매번 다르게 이제 그런 경험들을 끄집어내거든요. 네네. 근데 독서 지도사는 어떤 경우라도 편견을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네네. 아이에 따라서 그 수업에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달라진다는 그쵸. 게 매력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의 이끌림에 인해서 이 아이가 뭔가 생각을 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을 보면 너무나 이 직업에 대한 보람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업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전업주부로 사셨던 이 10년 동안의 생활과는 비교가 많이 되실 텐데요. 네.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고요. 예전에는 그냥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아내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평가를 한다면 네. 이제는 제 명함인 독서 지도사 박미애로 평가를 받게 돼서 되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편견 없이 저를 바라봐서도 좋기도 해요. 네. 그래요. 누구의 엄마라는 네네. 거에서 벗어나서. 네, 보통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맞아요, 엄마를 맞아요. 보기도 하고 남편의 직책에 따라서도 아. 네, 평가를 하기도 바라보기도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거 없이 독서 지도사 박미애라는 이름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또 끊임없이 직업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미애 선생님을 보면서 다시 재취업의 용기를 얻으시는 분, 그리고 특히 독서 지도사 쪽으로의 취업의 방향을 잡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거든요. 선생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특별히 좀 이렇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네.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저를 가로막는 일들은 굉장히 포장을 그럴싸하게 해서 저를 주저앉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한 거는 굉장히 많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고 제가 행복하게 산다면 저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요. 여기 이렇게 쫙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경력 단절을 훌륭하게 극복하셔서 열심히 지금 본인의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는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처럼 아이들을 만나서 독서 지도를 하면서 끊임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혹시 저같이 주저주저해서 일을 시작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시작하시라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경력단절 여성분들께 꿈과 희망과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주신 박미애 선생님과의 즐거웠던 시간은 짧았지만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 좋은 영감 드렸던 시간이길 바라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